갑시다. 자, 가자. 인수분해. 원래는 너희들이 이제 처음 배웠던 때를 최근 말고 처음 배웠던 때를 생각해보면 인수분해 분명히 2번 정도로 나눠서 수업을 했어요. 수업을 이틀로 쪼갰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이제 기본적인 인수분해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는 녀석으로 해서 2가지로 나눠서 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의 인수분해라서 나는 그냥 한 방에 인수분해 싹 정리를 한다. 그죠? 결국은 너희들은 항상 문제를 만나는 게 이 복잡한 식에 대하여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실제로 식이 굉장히 기냐? 아니, 굉장히 짧은데도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유형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보자마자 이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냥 항상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나는 그냥 한 방에 설명할 거예요. 제일 먼저 해주는 작업이 바로 뭐다?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 묶어주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인수분해 공식을 다루는 문제집들을 보면은 여기는 없네. 자, 어떤 문제집들 보면은 인수분해 공식 제일 첫 번째 MA 플러스 MB 마이너스 MC는 M 곱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보통 묶어놔요. 그게 이제 공통인수죠. 모든 항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어떤 식 또는 문자 또는 수가 있으면은 뭐 해주세요? 그 녀석으로 묶는 작업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수분해 하는 요 식도 마찬가지야. 한눈에 보자마자 보이기도 하겠지만 보통 X로 묶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거든. 그래서 공통인수 묶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녀석?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 공식을 사용해서 인수분해 해주세요. 근데 여기 2개까지는 사실은 많이 없고 공통인수는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거라면 이제 3번부터가 진짜 인수분해 시작이죠. 세 번째 녀석은 뭐예요? 똑같은 식이 2번 이상 반복됩니다. 근데 공통인수와는 좀 다른 게 공통인수는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거다.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뭐다? 한 2번 정도만 반복되다가 마지막 항은 안 나오는 거.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통부분이라 부르고요. 우리 이미 전개하면서 많이 했었고 항등식에서도 많이 했었어. 똑같은 수나 똑같은 문자,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으면 그 녀석 뭐 해서 풀어주세요? 반드시 치환을 해서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공통부분 치환형 중에 조금 독특한 녀석이 있죠? 누구 있어요?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기차식의 생김새는 너희들이 구분할 거야. 당연히 4차항과 2차항과 상성항으로만 이루어진 녀석을 보기차식이라 부르고 요 녀석이 조금 독특한 이유. 근데 일단 3번에 들어가 있어. 결국 x제곱이 반복된다고 해서 x제곱을 대문자 x로 보통 치환을 해서 풉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풀어보면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안 풀리는 문제도 있죠. 풀리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하세요? 조금 변형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좀 이따가 다른 문제들은 건너뛰고 얘 하나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식으로 변형하는지 한 번 더 연습 좀 하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봅시다. 네 번째로 가는 녀석은 뭐예요? 문자가 2개 이상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문자가 여러 개. 그때는 뭐 해주세요? 문자를 잘 보세요. 그 문자들을 보면은 X나 Y나 Z가 섞여 있을 때 XY는 3차지만 Z만 혼자 1차 또는 2차다. 그럼 뭐 하자? 차수가 낮은 문자 Z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은 뭔데요? 딱히 설명 안 합니다. 맞죠? 보통 설명 안 하고 내림차순 정리하면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 그 다음 단계가 보일 거야. 일단 내림차순 정리해봐 라고 하는데 거의 10중 8구 전부 다 뭐야? 다 공통인수 문제로 넘어가죠. 공통인수 묶어주고 나면은 무슨 형태로? 크로스형으로. 저런 거, 요런 크로스형으로. 보통 인수분해가 다 됩니다. 그리고 공통인수는 안 보일 수도 있고 보통 그냥 크로스형도 가끔이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뭐 하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보통 이름으로 물어보면은 애들이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라고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원리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대신에 인수분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쓰인다? 조립제법이 쓰이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줘요? 일단 알파가 들어갔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를 먼저 찾아줍니다. 그 알파를 찾아줘서 이 알파를 가지고 뭐 해주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진행하시면 되죠. 맞죠? 그리고 나서 이 알파의 후보, 요 알파는 진짜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서 0 된 걸 막 찾아요? 1, 2, 3, 4 아무거나 넣어요? 아니죠. 알파를 찾는데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오늘 요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또 뒷내용으로 넘어갈 거고 스텝 3 쪽 위주로 갈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요 5가지 내용이 다인가요? 대부분은 요게 다예요. 근데 시험에서 1개 정도는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어. 그걸 이제 플러스 알파로 따로 빼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개수가 대칭형이라 부르는 녀석이 있고 고차 방정식에서 들었던 이름으로는 상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이 이제 플러스 알파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거고 거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 근데 복소수 범위의 인수분해는 지금 다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허수 복소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라서 그때 인수분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라도 역시 당황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의 공식 가지고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수분해 끝. 벌써 계산 설명 다 했어요. 이거 이제 문제 한번 쭉 풀어볼 겁니다. 방학 때 배웠던 것 중에 여기서 제일 난이도 높은 게 뭐야? 라고 하면은 나는 공통인수거든. 근데 내신고쟁이 아마 있을지 없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학교 시험에서 킬러 문제로 만약에 인수분해가 나온다. 그건 100% 공통인수예요. 나머지는 쉬워. 보기 차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몇 번 해보다 보면 다 익혀지는 거거든. 그럼 인수분해에서 제일 어려운 건 결국 공통인수 찾기예요. 식 변형을 적당하게 해줘야 공통인수 찾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학 때까지 보통 선행 수업으로 다뤘던 대부분의 교재들은 물론 1품이나 블랙라벨 했던 사람들 말고 마플 시너지의 행복한 1등급 이런 거 말고 그쪽도 센시도 있었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문제집 말고 좀 심한 문제들은 요거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문제집들을 푸는 동안에는 쌤들이 다 얘기하는 게 공통인수 발견하지 못해도 괜찮아. 왜? 발견 못하더라도 문자 여러 개라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보이거든 이라고 하거든. 근데 공통인수 처음에 발견 못했어. 문자 차수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봤어. 근데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든 너희들이 공통인수를 찾을 수 있도록 식을 다시 한번 변형하러 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이제 킬러 문제가 될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아마 내신고쟁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어떤 거 풀어볼 거냐면 보기차식 시환형 말고 변형형으로 가보자. 자, 몇 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냐면 쉬운 거로 갈까? 174번으로 갈게요. 자, 각자 하는 풀이 방식들이 있을 거라서 그거 정리 좀 하려는 거니까 쉬워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봐. 174번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174번에 2번. 자, 원래 보기차식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해보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변형을 합니다. 그때 변형을 할 때 4차항과 상수항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러면서 그 녀석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뭐 하려고? 제곱식으로 가려고 x제곱에 4.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8x제곱일 거야. 그럼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일단 안 맞아요. 그때 여기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는 얘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 그 뒤에 있는 식도 뭐가 되도록 제곱식을 빼는 형태로 되도록 개수 맞춰줘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사실 보자마자 이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왜 저게 플러스 8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설명했고요. 어쨌든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이 x라는 녀석에 대한 제곱식으로 뺄 셈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니 얘는 플러스인 게 확실하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분해는 뭐예요? 제곱 안에 있는 놈과 제곱 안에 있는 놈을 한 번은 더해주고 제곱 안에 있는 놈과 제곱 안에 있는 놈을 한 번은 빼주세요로 인수분해하면 끝나고요. 보기차식은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춰주시면 돼요. 됐죠? 물론 항상 확인하고. 자, 여기 이제 보기차식이고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어디로 넘어가 볼 거냐면 여기서 다른 것들은 설명할 게 없는 것 같고 요거 하나만 갈까? 181번. 이건 너무 쉽다. 그냥 내가 할게. 얘들아, 자, 181번 왜 설명하려는지는 알죠? 자, 인수가 아닌 거, 인수인 거 찾기 문제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끝납니다. 맞죠? 거기서 인수분해 하는 풀이 방식이 뭐야? 처음에 공통인수 묶을 것도 없고 공식 쓸 수 있는 개수도 아니며 4차식 자체가 일단 공식이 없지. 그 다음에 치워낼 녀석도 안 보이고 문자도 x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명히 인수 정리일 거야.
물론 그 중에서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1, 3, 5, 3, 1이면 대칭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개는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인수 정리일 거고, 먼저 요 식이 fx라고 치면은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0 되도록 하는 걸 찾으러 갑니다. 맞죠? 그때 그 후보 얘기하려고. 1, 2, 3, 4를 아무거나 막 넣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수만 넣게 되거든. 그래서 요 녀석 기억해보자. 어떤 놈을 넣습니다. 알파에다가 넣을 수 있는 후보들. 부호는 잘 몰라요. 맞죠? 그리고 뭐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분자는 뭐다? 상수항의 약수다. 그치? 이거 뭐 쓸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잘 각인시켜놔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스텝 1에 있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사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고 끝나. 근데 이런 문제들 중에 아무리 1 넣고 2 넣고 해도 0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때 학교 시험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후보가 뭐다? 2분의 1을 넣어야 0 돼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학교 시험에서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1, 2, 3, 4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기억해놔요. 혹시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 좀 하고.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끝. 인수분해 끝납니다. 알았죠? 여기서 패스하도록 하고. 그러고 나면은 내가 지금 설명해주고 싶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한번 풀어봐. 어디로 가냐면 내가 칠판에 써줄게요. 문제를. 두 문제를 볼 겁니다. 어디 갔니? 있다.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5y 플러스 4가 잘 보이냐?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K를 구해주세요. 하나 더 갑니다. 둘 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기해줘. 자, 똑같아요. 얘도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k값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식만 다른 거니까 둘 다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위에 건 어떻게 풀면 돼? 일단 인수분해잖아. 일단 인수분해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순서대로 쭉 고민을 해본다. 근데 순서대로 고민한다기보다는 공통에서 묶을 거 있냐 없냐 하고 나서는 사실 바로 밑에 거 4개 중에 바로 보이지. 문자 여러 개.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x, y 둘 다 2차니까. 그럼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 밑에 거 먼저 하고 갈게요. 얘도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너네들은 두 문제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줘. 다시 말하지만 밑에 게 빨리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안 보이는 문제도 훨씬 많아요. 알았죠? 그래서 두 문제가 다르다고 인식을 해주세요. 뭐가 달라? 바로 K의 위치가 달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수 K가 위의 문제 X의 1차항 쪽에 붙는 거랑 밑에 문제 X에 대한 상수항 쪽에 붙는 문제랑 달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데요? 방금 너희들이 한 것처럼 Y, 1, 4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 더해서 만들 수 있는 K는 5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얘는 여기에 있는 놈을 곱하기의 형태로 뜯어줘야 되는데 K 때문에 뜯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이 유형의 목적이야. 물론
맞춰가다 보면은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얘가 5가 하필이면 소수였으니까 얘가 합성수가 되면은 고민이 많이 길어질 거예요. 왜? 경우가 너무 많아지거든. 쪼개지잖아. 너무 많이.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다른 풀이로 가려고 합니다. 보일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였냐? 지금 이 문제는 마플에 있는 이 유형의 대표 문제, 가장 기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마 바로 보인 걸로 풀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발견이 안 된다. 그때 푸는 풀이 잘 기억하세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랑 같은 유형이라서 일부러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 기억이 나니 안 나니?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 정확하게는 판별식은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이다로 푸는 거지. 근데 그냥 귀찮아서 판별식의 판별식 0이다라고 하거든. 그 유형에 들어가는 거니까 잘 기억해놓고요. 이번 중간고사에 둘 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지. 그럼 둘 중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한다는 의미로 문제 좀 잘 써놔요. 마플처럼 이제 두 번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때는 이렇게 풀고 저때는 저렇게 풀고 그 두 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한 번 더 보여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 답은 생략할게요. 그냥 판별식 쓰고 그게 y에 대한 2차식이 나와서 거기다 는영이 붙었다 치고 그리고 그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한 번 더 찾아서 0으로 가시면 됩니다. 맞죠? 다들 들었던 기억은 나지? 판별식에 판별식 0. 이거 못 들어 안 들어온 사람? 너희들 했던 교재에서는 다 있었을 텐데 아마. 없죠?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한 사람들은 두 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 너무 쉬울 것 같은데 189번? 188번을 할까? 9번을 할까? (188번으로) 갑시다. 9번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108번 하나. 그 다음에 일단 풀어봐 저거. 맞다. 어? 어. 이제 띄워줘야지. 풀면 얘기해. (199번) 가자. 자, 두 개요. 이게 다시 한번 너희들도 진짜 학교 시험에서 만났다고 치면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왜? 나머지에 있는 녀석을 나누어지는 식으로 이항을 시켜서 동류항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생각보다 하기가 힘들어. 너희들 그런 거 잘 안 하거든, 우리가. 이 문제는 이거예요. 일단 최고차의 계수가 1인 다항식 px로 나눈 목과 나머지, 나눈 몫에 대한 얘기를 뭔가 물어보고 있으니까 분명히 일단 관계식, 2차식이 아니라고 어디 갔어? px가 2차식인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1차식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1차식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맞죠? 일단 무조건 관계식.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인 다항식 px로 나왔대요. px로 나누었을 때 이 몫은요? 몫은요? qx. 그럼 곱하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거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마지막 P1, Q3를 모두 구하세요 라는 얘기니까 나누어지는 식과 나누는 식 모두 완성하세요. 즉 이 식 자체를 뭐 해주세요? PX, QX 다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 녀석을 만약에 2차 식이라고 했냐? 그런 말 없지. 뭐 예를 들어서 2차가 되고 4차일 때 2차가 될 리는 없구나. 얘가 4차가 되고 2차일 때, 뭐 5차가 되고 1차일 때를 다 찾을 수 있니?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들어가는 항등식으로 푸는 데는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아까 내가 말한 거. 얘네들을 이항시켜주면은 곱이꼴 인수분해 하자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처음에 떠올리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이 녀석은 한번 잘 봐두세요. 이런 풀이도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너희들은 없어지네. 지금 너희들은 이게 단원이 하필이면 어디니까?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자연스럽게 이항시켜서 인수분해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 나머지를 이항시켜서 인수분해 하는 풀이 자체가 기억이 나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억이 나서 하는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인수분해라서 그냥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좀 나중에 위험할 수 있겠다. 그치? 풀이 자체를 어쨌든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좌변 어떻게 인수분해되니? 너무 쉽니? x제곱으로 묶어주면 x4승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1. 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저 녀석. 인수분해가 더 안 되죠? 되죠? 보기차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그쵸? 그럼 이 녀석 인수분해 더 진행해보게 돼. 옆에서 따라갈게. x4승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x4승 플러스 2x의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으로 고쳐주면 앞에 있는 녀석이 x제곱에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서 어떻게 되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식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해주면은 답은 뭐야? x제곱이 나오고 근데 맞게 했냐? 너네랑 똑같냐? 답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됐어요. 그게 바로 px와 qx의 곱입니다. 그럼 내가 아까 말했듯이 px 자체가 무슨 식? 얘보다 차수가 높은 식이어야 돼서 4차 혹은 그 이상일 거야. qx는 당연히 그러면 2차 혹은 그 이하가 될 거고 그때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약속 여기서 뭐예요? 또 뭘 보여주고 있네요? 잠깐 나머지 정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치? 됐죠? 그럼 뭐 하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줬으니까 얘가 0되도록 하는 x 얼마? x에 1을 넣어주면은 나머지입니다. 즉 뭐예요? q-1이 3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qx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되도록 하는 2차 이하의 식을 골라봐.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네. 됐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되는 거. 그럼 얘가 qx고 나머지 인수들은 전부 다 px가 가져가서 4차, 최소 4차니까 맞춰주면 되겠다. 그치? 끝. 그럼 여기다가 1 넣어주면 얼마? 3이고요. q에다가 3 넣어주세요. 뭐야? 7? 그럼 답은 응? 아, 더하는 거구나. 3, 7 더하니까 10. 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치?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99번 갑시다. 99번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방금 거 풀어보고 나면 사실 쉽지. px 곱하기 qx가 차수 겁나 높은 차수의 식. 그럼 이번에도 뭐야? px 곱하기 qx가 차수 되게 높은 4차 식이니까 저 4차식을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 하세요. 인수분해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됐죠? 잠깐 쓰는 시간 줄까? 자, 어쨌든 갑시다. 199번은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저기 있는 저 4차식을 인수분해해서 그 인수들을 누가 적당하게 잘 가져갈까에 대한 내용을 방금처럼 뭐 q-1은 3이다를 나머지 정리로 줘서 그렇게 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차수에 대한 내용 있고 기타 등등등 뭐 최고차의 계수가 1이다 이런 것도 큰 힌트가 되겠지. 자, 어쨌든 요 녀석 인수분해 하러 가보자. 그러면 인수분해 할 때 너희들은 또 이 5가지 중 하나를 고민을 합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인수정리 마지막 거겠죠? x에 뭐 넣으니까 0되든 1 넣으면 0이 안 되죠? 2 넣으면 0 되죠? 2 넣어주면은 뭐 나와? 16 마이너스 58, 40에다가 플러스 36에다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4니까 0이 되고 그래서 뭐 해요? 조립제법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뭐 할 거야? 인수분해 또 하기 위해서 또 넣는 거 확인을 하지. 그때 뭐 되든 한 번 더 2로 또 되든 아닌데 여기구나.
된다, 그치? 그럼 이 식 자체가 px 곱하기 qx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x-2의 제곱에다가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더 이상 정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되지 않는 어떤 녀석이 나옵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줘요? px의 차수가 qx의 차수보다 더 큽니다. 야, 지금 2차, 2차로 1차, 2차로 쪼개놨어. 근데 차수가 더 큰 놈이 하나 있어야 돼. 맞죠? 그렇게 돼요. px가 차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3차가 되고 얘가 1차가 되거나 아니면은 얘가 몇 차가 되고 4차가 되고 얘가 뭐가 되거나 상수가 되거나 상수항만 가지고 있는 식도 다항식이라고 하니까. 됐죠? 그런 식으로 가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거든? 1차 이상의. 그러면 이건 아니네. 그럼 무조건 이거밖에 안 된다,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야? px는 2차씩 가져가고 1차씩 가져가고. 됐죠? 그러면 px, qx 찾았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걸 하나 더 풀어볼 거냐면 하나 내가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책이 없어서 내가 만들려고 했구나. 자, 너네 일단 내가 설명하기 위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만 하고 가자. 196번 눈으로만 한번 보고 갑시다. 196번. 그리고 195번. 아까 내가 여기에서 마플 시너지에 있던 두 문제 써준 거. 그거랑 같은 문제죠. 195번. 자, 잠깐 지워볼까요? 다음과 같은 xy에 대한 2차식이 x의 계수가 1인 두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k를 구해주세요. 그때 1번 보면은 내림차를 정리했다. 치고 k 어디 붙어 있어? x의 1차. 인수분해 단원으로 풀면 되겠지. 크로스형으로. 얘는 k가 어디 붙었어? x에 대한 상수항 쪽에 붙었네. 우리가 하는 그 크로스형 바로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라서 얘는 원래 2차 방정식의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 0이다를 설명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단원에서 등장했다. 그러면은 책의 풀이 한번 봐봐. 결국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 거냐면 일단 내림차수 정리 진행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보이면 땡큐. 보이면 땡큐인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할래? 원래는 2차 방정식에서 들어가서 판별식의 판별식 0이다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 얘를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B의 곱은 K다. B 더하기 2A는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그냥 더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다. 세 개 연립해서 A, B, K에 대한 식 연립형 문제를 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인수분해 단원에서는 이게 모범 답안이야. 근데 이 녀석 어차피 바뀔 거라서 너희들이 그냥 숙제할 때는 보고 판별식의 판별식은 0이다를 좀 떠올려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어차피 이번 중간고사 때 2차 방정식도 무조건 시험 범위 들어가거든. 알았음? 그 다음에 196번 보자. 196번도 역시 뭐 해주세요? 인수분해가 맞다 아니다 또는 A-B 플러스 C를 인수로 갖는다. 결국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문제니까 다 인수분해를 한다 치자. 근데 기억도 니은도 디귿도 전부 다 어떤 유형에 속해? 용현아? 어떤 유형에 속하겠니? 4번 문자가 여러 개. 차수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거다. 그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하겠니? 니은 같은 거 또는 디귿 같은 거 뭐 하겠니? 먼저 전개를 먼저 하겠죠. 맞죠? 그럼 너희들이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인수분해하기. 자, 요 녀석 여기다가 같이 좀 정리 좀 해두세요. 알았죠? 뭐 보자마자 아는 사람들은 뭐 굳이 쓸 것까지는 없어. 쓸 것까지는 없고 얘는 참고로 서술형으로도 나오는데 서술형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이 녀석의 답은 3a-b, b-c, c-a입니다. 보고 나서 알겠는 사람. 어떤 유형에 속한지 알겠어? 자,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기억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A, B, C의 합이 0이라면
ABC의 합이 0이라면 항 3개짜리 덧셈? 이거 어디서 나오지? 삼승 공식에 나오거든. 그게 뭐예요? 3의 BC가 됩니다. 그거 이용한 거예요. 기억나요? 그래서 이 녀석은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승의 합이 보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이 A, B, C 3승 안에 있는 놈들의 합이 0인지를 너희들이 보고 판단해야 돼. A-B와 B-C와 C-A의 합이 0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0이기 때문에 3ABC다. 3A-B, B-C, C-A다 라고 하고 끝을 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술형이다 라고 하면은 서술형의 답은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잠깐 지원하시면 됩니다. 뭐 대문자 A로 하든. 그래서 이때 A, B, C의 합이 0이므로 A 3승, B 3승, C 3승은 3ABC다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는으로 바로 들어가셔서 끝을 내시면 돼요. 치환하는 과정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돼요. 알았죠? 하고 끝. 요거 잘 기억해놔요.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수학 잘하던 놈이 있었어. 전교 1등짜리인데 걔가 1학년 1학기 시험에서 딱 한 문제를 틀려왔어. 그게 바로 얘예요. 왜 틀렸는 줄 알아? 못해서가 아니야. 물론 오래 걸리긴 했어. 걔는 삼승의 합이 0이라는 걸 놓쳤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전개해서 풀었어요. 근데 답이 나왔어. 근데 얘가 틀린 이유. 학교 시험은요, 생각보다 많이 쪼잔합니다. 알았죠? 보통 숨겨놓는 놈들의 답은 보통 4번, 5번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럼 1번 쪽에는 어떤 걸 깔아 놓느냐면 이런 걸 깔아두는 거야. 뭐 말하는지 알겠냐? 그리고 4번 쪽에다 넣어두는 답은 치사하게 해줘요. 그래가지고 애가 뭘 찍었겠냐? 1번을 찍어왔지. 답은 4번인데 저런 식으로 학교생들이 가끔씩 내시기도 하니까 이상한 거에서 낚이지는 마세요. 알았죠? 학교 시험에서 내가 자주 하는 얘기 용현아. 내가 자주 하던 얘기 뭐냐? 그것도 맞고 그거 말고 내가 얘기 안 했나? 학교 선생님들은요, 너희들의 점수를 어떻게든 깎아먹으려고 하시는 쌤들이에요. 알았죠? 평소에 가르칠 때 말고 시험에서는. 알았죠? 시험에서는 너희들의 점수를 어떻게든 깎아먹으려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짜 오지게 많이 넣어둡니다. 그 중에 하나 저런 거 좀 낚이지 마세요. 나 아직도 기억이 나, 걔. 어쨌든 알았지? 벌써 한 6년 전인데 어쨌든 갑시다. 좀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면 잠깐 쉬었다 할지 스텝 2만 하고 쉴 건데 스텝 2에 할 만한 문제 한두 개만 더 찾아보자. 있을까? 스텝 3를 하러 갈까? 한 문제만 하자. 206번 풀어봐요.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리고 맞다. 206번 하기 전에 204번 잠깐만 얘기 좀 하고 갈게. 이거 우리 언제 만났던 문제야? 중학교 때도 만났었고 바로 앞에 당시에 나눗셈에서도 만났었던 문제야. 뭐 해야 돼? 루트 6 때문에 이 상태로 대입하시면 지저분해서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야? 루트 6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뺍니다.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식을 얻었어요? 좌변으로 넘겼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식을 얻었어. 그럼 이제 풀 수 있냐? 0이라는 값을 3차식, 분모에도 3차식, 고차식의 조금만 더 눈치를 채면은 인 거지. 위에 거 인수분해, 밑에 거 인수분해 하면 제곱 마이너스 4x가 나오던가 하는 식으로 등장을 할 거거든. 알았죠? x 마이너스 4. 그래서 x 마이너스 4가 등장하던가 해서 그걸 이용하는 문제로 이 문제의 풀이는 나와 있을 거야, 해설지는. 근데 그거보다 더 기본은 그겁니다. 분자도 결국 3차식이라는 고차식의 값을 구하시오고 분모도 고차식의 값을 구하는 거라서 어쨌든 저 녀석으로 나눈다 혹은 묶는다. 너희들이 계산하던 그 방식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고 206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잠깐 쉴게요. 자, 얘는 그래서 어떻게 가시면 돼요? 일단 2의 12승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을 뭐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은 합차로 갈게. 차수가 너무 커서. 6승 플러스 1과 6승 마이너스 1로 가면 됩니다. 그때 뒤에 거 합차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걸 뭐로? 3승 플러스 3승 또는 뭐 3승 플러스 3승으로 봐주면 더 좋고. 맞죠? 그럼 3승 플러스 3승으로 봐주면 앞에 녀석은 뭐가 돼요? 2의 2승 플러스 1과 2의 4승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로. 뒤에 녀석은요. 똑같이 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4승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로. 그래서 좀 더 인수분해가 되나요? 앞에 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대로 갈게요. 얘는 보기차식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 이거 되지? 어떻게 되냐? 옆에서 따로 해보자. 2의 4승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이거 인수분해 하자. 2의 4승에 되냐? 마이너스 2 플러스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고 안 되네. 패스.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것도 가자. 얘 뭐예요? 2의 플러스 1과 2의 마이너스 1. 뒤에 것도 그대로 갑시다. 그 상태로 이제 30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 안에서 너희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지. 어때? 2 다 이제 작아졌으니까 2에 대한 내용으로 작아졌으니까 계산합시다. 얘는 5고요. 얘는 얼마야? 16 빼기 4 플러스 1, 13. 그 다음에 얘는 뭐야? 3. 얘는 1이니까 생략. 얘는 뭐예요? 16, 4, 1, 2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이 녀석 가지고 뭐야?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즉 약수를 찾아주세요. 대신에 뭐? 30보다는 크고요. 40보다는 작아지도록 하는 걸 찾아주세요. 전부 다 이제 너희들이 뭐 해야 되겠네. 하나하나 찾기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어떤 거? 누구 나오냐? 일단 얘가 이거거든.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뭐 나와? 5, 7, 35? 그치? 이거 하나 나오고 또 뭐 나와요? 3 곱하기 13? 39 하나 나와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더 이상 없겠죠. 그래서 답은 뭐야? 둘이 더해서 74,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치?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너무 쉬워가지고 딱히 뭐 설명 안 할게요. 대신 스텝 3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서 시간도 좀 충분히 주고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냥 좀 애매한데. 자, 얘는 fx를 인수분해해서 밑에 게 됩니다. 근데 fx를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오히려 인수분해되어 있는 식을 뭐 했을 때 밑에다 쓰자. 전개를 했을 때 뭐가 나온다? 쟤랑 똑같은 식이 나온다. 가 힌트겠지. 이때 이제 식으로 너무 쓰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 거야? 개수 비교하면서 2는 b-a, n은 ab 뭐 이렇게 찾아오지. 또는 뭐 이제 말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서술형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기는 할게요. 그럼 너희들은 결국 뭘 찾으면 되냐면 b가 a보다 이만큼 큰 수요. 그래서 a와 a보다 이만큼 큰 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1000 이하의 자연수를 다 쓰세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돼? a는 1부터 시작하면 되지. 맞죠? n은 3이겠지. 2요. 8이겠지. 이런 식으로 쭉 이만큼 차이 나는 수들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끝납니다. 마지막은 뭐겠어요? 30과 32. 곱 얼마야? 960. 아직 1000보다 작죠? 근데 31과 33의 곱은 어때? 얘네 곱은 1000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는 탈락. 그래서 몇 개? 30개 하고 끝.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 얘를 또 조금 응용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내신 기출에서 변형으로 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얘를 인수분해 합니다. 그때 뭐가 돼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정수 AB 찾기.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 그냥 정수 AB가 되고 여기서 대신에 뭐 100이하, 100이하의 자연수 m. 하는 뭐야? 이하. 자연수 n. 그럼 너희들의 AB는 뭐가 돼야 돼? 부호가 반드시 반대가 돼야 됩니다. 왜? 곱이 마이너스 n이니까요. 그리고 더해서 뭐가 되도록 하는? 2가 되도록 하는. 그럼 양수인 놈이 크기가 이만큼 더 커지면 되겠지. 맞니?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은 몇 개? 60개가 답이 되는 경우 이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 바뀌는 것도 포함. 지금은 클 수도 있고 B가 클 수도 있다로 가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 어떤 학교 기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는 하시고요. 지금은 어쨌든 자연수라서 좀 쉬운 문제였고 요거 잘 기억해놓고 그 다음에 214번은 너희들이 그냥 집에서 일단 혼자 풀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215번 거의 똑같은 문제라는 거를 알게 대신에 인수 하나가 더 곱해져 있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힌트는 여기 식에 다 문제에 있으니까 딱히 설명을 하지 않을게. 어떤 인수 하나에 의해서 똑같은 문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일단은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기도 별표 쳐놓자. 다음 장에도 문제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 일단 217번 그 다음에 219번 별표 요거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223번도 별표 얘도 풀어볼 겁니다. 자 일단 219번 하나 문제 풀어보자. 지금 여기에 내가 별표 치라고 했던 것도 내신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특히 뭐 세종고, 국제고 이런 이상한 학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학교들. 와, 나 여기 학교가 뭐뭐인지도 까먹었다. 일단 19번 푸세요. 자, 요게 이제 내가 말한 그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의 기초 유형. 자, 뭐요? 일단 처음에 요 219번 뭐예요? 넓이를 구하세요. 자, 요거부터 설명 먼저 하고 갈까? 원래 이제 마플 시너지, 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일품, 이런 것처럼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문제를 보다 보면 거기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제일 마지막 쪽에 좀 활용했다는 의미로 마지막 쪽에 넓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앞으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도 마찬가지야. 넓이 구하기 문제는 항상 모양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게 직각삼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인지에 따라 넓이 구하는 게 당연히 다른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 어쨌든 삼각형 넓이 구하기는 삼각형 모양 찾기고요. 그럼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 유형이 이번 단어에서는 뭐가 있냐면 인수분해 해주세요가 있어요. 곱셈 공식도 있죠. 변형. 3승 마이너스 3의 BC 는 0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정삼각형 이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ABC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로도 나오냐면 수원에서도 나와요. 수원 내용 배운 사람들 기억하죠? 수원에 뭐가 있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변형 문제가 있고요. 거기로 들어가면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가 또 있어. 거기 있는 문제들은 지금처럼 변의 길이 ABC뿐만 아니라 각 크기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를 가지고 사인, 코사인이 막 섞여 나와요. 거기는 사인, 코사인들을 전부 다 사인 법칙의 변형,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해서 AB, 스몰 ABC로 다 고쳐주고 나면은 이 문제로 바뀌어요. 오케이? 어쨌든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한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왜요?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은 인수가 예를 들어서 한 3개의 곱이 있다. 근데 그 3개의 인수들 중에 0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게 한 2개쯤 나오거든. 그래서 0이 가능한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이라고 이제 답이 보통 나오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진행합니다. 그럼 요거는 어쨌든 이 유형을 연습한 사람들은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하러 가보자. 그때 공통인수 묶을 게 바로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공식이 없지. 공식 쓸 수 있는 형태가 아니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원할 녀석이 똑같은 식이 2번, 3번씩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서 차수,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몇 차? 문자 3개가 싹 다 3차인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리해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얘가 실패거든. 그래서 인수정리 쓰기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 하러 간다? 너희들은 어떻게든 찾아주세요. 누구를? 공통인수를. 그래서 내가 공통인수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한 거야. 이런 것처럼.
얘는 그 중에서 되게 쉬워요. 너희들이 실제로 풀어봐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얘는 되게 사실 쉬운 편에 속해. 어떻게든 너희들의 공통인수를 찾아주세요고 그때 차수를 좀 잘 보다 보면은 뭔가 힌트가 나오는 거지. 차수가 굉장히 높네. 책에서는 아까 잠깐 A로 묶고 B로 묶고 C로 묶고 있던데 그러지 말고 A 제곱으로 묶고 B 제곱으로 묶고 C 제곱으로 묶어봐. 그러면 공통인수가 나옵니다. 를 어떻게든 변형을 해서 찾아주세요. 이 유형이에요. A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거 뭐뭐 있어? 얘네들. 맞죠? 그럼 뭐 묶여 들어가? A-B 부호 조심 플러스 C. 그 다음에 B제곱도 가보자. 뭐가 묶여 들어가요? B에다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제곱은요? 앞에 마이너스를 묶어 놓을까? 그럼 뭐 들어가요? C. 괜히 묶었다. 아니야. 플러스 A 마이너스 B. 여기서 이제 부호를 잘 보면은 A, C 부호가 다 똑같지. 그리고 B만 혼자 부호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공통인수 누가 묶여 들어가는 거야?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얘 부호 그대로 썼으니까 A제곱 가시면 되고 두 번째 녀석은 A, C의 부호, B의 부호가 바뀌었네. 마이너스 B제곱. 세 번째 녀석은요. 얘네들 부호가 그대로 가 있네. 그럼 마이너스 C제곱 그대로 가주면 0이 가능한 것은 두 번째 녀석이라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고 어디가 빗변? A가 빗변이니까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 BC가 되겠죠. 하고 끝. 답은 몇 번? 2번 하고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요거 어떻게든 공통인수를 찾아주세요. 실제로 풀이 과정 보면 되게 심플해. 훨씬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풀이 과정 자체가 막 인수분해 하는 과정 자체가 공통인수 찾으러 가는 과정에 막 5줄, 6줄씩 내려가는 문제들도 있어요.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그런 것들 연습을 반드시 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요거는 내신 대비 들어가면서 공통인수를 어떻게든 찾아주세요. 요 형태에 걸치지 않는 문제 안 걸쳤다기보다는 제가 안 보였던 거지. 근데 뒤에서 다른 방식이 안 통하는 문제 그것 좀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대부분이 3승, 3승, 3승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진짜 자주 나오는 건데 223번 아까 했죠? 요거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다 된 사람 223번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시간이 다 돼가냐? 갑시다.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얘를 인수분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물론 인수분해에서 출발한 풀을 그냥 뭐 간단하게만 보여줄까? 얘가 하필이면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지? 1, 3, 마이너스. 그래서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n 플러스 3이 하나 더 있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 n 마이너스 1은 아무 의미 안 두셔도 됩니다. 결국 얘네들만 뭐 해주면 돼? n-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배수로 가세요.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뿐이요. 알았죠? 지금은 하필이면 저게 인수분해 되지만 인수분해 안 되면 그럼 못 푸나? 아니, 풀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다르게 주어졌다라고 해도 풀 수 있다라는 의미로 다시 얘가 얘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나눗셈에 대한 내용에서 풀게요. 알았죠? 그러면 뭐 한다? 얘가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n4승 플러스 2n제곱 마이너스 3을 n-1, n-1로 나눌 겁니다. 몫은요? 관심이 없어요. 왜? 나누어 떨어지는, 즉 나머지 쪽이 중요하거든. 근데 일단 우리는 이 녀석을 n이 분명히 자연수, 수라서 이게 수의 나눗셈인 거 알지만 생김새가 식의 나눗셈 꼴을 띄고 있으니까 뭐 하자? 식의 나눗셈 생각을 해보자. n에 대한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습니다. 나머지는요? 당연히 1차 혹은 그 이하가 일단은 나와요. 어느 꼴에서는? 식의 나눗셈 꼴에서는.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n에다가 뭐 넣어요? 1 넣어봅니다. 하필이면 좌변이 0 나오네. 그럼 우변도 0 나와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나오고 있는 거야. 두 번째 q 사라지게 하는 두 번째 n 2도 넣어줘요. 그럼 좌변은 계산해보면 뭐 나오니? 21 나오네. 그래서 우변도 뭐예요? 2a 플러스 b가 나와요. 둘이 연립을 하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a는 21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1 나오네요. 그러고 나면 이 나눗셈에 대한 관계식이 어떻게 됐어? n의 4승 플러스 2n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은
n-1 곱하기 n-로 나누면은 몫은 qx 여전히 qn이구나. 여전히 모르고 있고요. 어쨌든 뒷부분이 뭐가 됐어? 플러스 21로 묶어서 n-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n-1로 묶으면 아까 그 식이랑 똑같이 나와. 알았죠? n-1로 묶으면. 그럼 결국 어쨌든 식의 나눗셈에서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수를 대입해버리면 n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버리면 얘도 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 즉 얘의 뭐가 되도록 하자? 배수가 되면 되겠네. 근데 이미 n-는 가지고 있으니 요 21만 n-2의 배수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뭐라고? 21이 뭐다? n-2의 배수다. 그 말은 n-2는 뭐다? 21의 약수란 얘기죠. 뭐뭐 나와요? 1, 3, 7, 21. 그래서 n으로서 가능한 것은요. 3, 5, 9, 23입니다. 4개 더하시면 답이에요. 하고 끝.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식의 나눗셈의 형태를 빌려왔지만 그게 수를 대입하면 떨어진다. 즉 나머지도 더 나누면 떨어진다라고 하면 돼요. 알았죠? 네, 이거 이용해서 어쨌든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요 유형은 사실 원래 항상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풉니다. 그래야 더 다양한 문제 풀 수 있겠지. n에 대한 식이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에서도. 그 다음에 요거 다 한 사람들은 하나 더 넘어가 보자. 다른 것들은 노가다고 다음 장에 풀만한 게 오늘 마지막 문제 될 것 같은데 227번 풀어볼래요? 아, 별표 치자까지는 별표는 228번 2개. 228번도 자주 나옵니다. 아, 228번 어렵겠다. 차수가 왜 이래? 지금 227번 푸는 거예요. 넘겨줘요. 위에는 문제 쪽은 지워도 되지. 요 힌트 주고 시간 잠깐만 한 30초만 주고 바로 풀이할게요. 어차피 문제 진짜 문제는 228번이거든. 자, 요 녀석 인수분해 할 줄 알아요? 이거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인수분해 할 줄 아는 사람. 뭐가 돼요? 일단 첫 번째 인수. 태우나? 그렇지. x-1. 그 다음에 인수는 그렇지. x의 n-1승부터 개수는 전부 다 뭐로? 개수는 전부 다 뭘로? 1로 해놓고 차수는 하나씩 다 써주면 된다. 내림차순으로. 맞죠? 기억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요겁니다. 얘가 쓰일 거예요. 즉 너네한테 필요한 건 뭐다? 얘가 아니라 요 놈이 누굴 만나면 x-1을 만나면 3승 -1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이용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알았죠? 힌트는 요거예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볼래요? 가볼까? 자, 봅시다. 얘는 x의 24승 플러스 x의 12승 플러스 1, 뭐 px의 12승 넣은 거죠. 요 녀석을 누구로 나누세요? px, 저기 내가 밑줄 그어놓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 그때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인데 px를 그냥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수로 예를 들어보면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한데 이해는 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다고 치자. 또는 2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다고 치자. 그냥 나는 2의 배수이냐 아니냐로 갈게. 근데 2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을 못해. 하지만 만약에 이 수가 6의 배수다라는 걸 안다면 사실은 2의 배수 맞니 아니니? 맞죠? 수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지. 2의 배수인 걸 모르는데 6의 배수인 건 어떻게 알아? 근데 식에서는 그게 나옵니다. 뭐? p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x-1 곱하기 px가 뭐야? x 3승 -1이지.
그래서 나눈 나머지를 구한다 안 구한다 때 빼고 일단 배수다 아니다로 가주면 얘가 지금 px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px를 포함하고 있는 저 x3승 마이너스 1의 배수다 아니다로 가주면 저 x-1의 px 즉 x3승 마이너스 1의 배수인 놈들은 px한테도 배수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 뭔 소리냐면 앞에 있는 요 녀석을 얘를 이용하는 형태로 변형은 가능하지. 다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없던 마이너스 1들이 갑자기 생겼네. 개수 맞추기 위해서 뭐 하자? 뒤에 3으로 가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녀석 얘는 결국 어떤 문자에 대한 8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8승 마이너스 1은요. x 3승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3승의 7승, x의 3승의 6승 쭉 해서 x의 3승의 1승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더하기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4승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도 뭐야? 1승 빼기 1승에다가 x의 3승에 3승 플러스 제곱 플러스 1승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에 3은 혼자 있는 거고. 그럼 앞에 있는 이 녀석들은 뭐야? x 3승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는 놈들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누구로 나눠도 px로 나눠도 떨어지는 놈들이지. 그 뒤에 뭐만 따로 붙어 있는 거야? 3.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원래대로 굳이 돌려보자면 얘가 x-1 곱하기 px이기 때문에 식의 생김새에 의해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답은 3이에요. 하고 끝. 요 풀이가 이제 228번에서 절정을 맞이할 거예요. 228번 한번 잘 풀어보세요. 요거 일단 잘 이해해 보시고 잘 모르겠는 부분 또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사실 조금 한 단계 좀 건너뛰듯이 약간 요약하듯이 설명해가지고 거기서 이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뭐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근데 여기서 요약하는 과정이 사실 뭘 요약했냐면 사실 심화반에서는 똑같은 식이 반복되는 즉 치환형 문제를 사실 치환 잘 안 하거든. 치환을 했다고 치고 풀어본 거예요. 알았죠?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그래서 229번까지 인수분해 단원까지 싹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얼마 안 될 거예요 오늘은. 알았죠? 여기까지.